열렸어. 우리 역사상으로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본다면 이 전근대와 근현대의 분기점이 되는 강화도 조약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두 세력으로 나뉘어요. 이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잖아. 문이 열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있을 수 없다. 문을 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반대 세력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받아들이자. 이쪽을 개화파라고 합니다. 문을 열자는 이야기예요. 10개자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것들을 받아들이자. 반면에 반대는 위정척사파가 있습니다. 위는 뭐냐면 호위, 지킨다는 거예요. 정, 바를 정자, 바른 것을 지키고 척, 배척한다는 거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여기서 바를 정은 뭐냐면 바로 성리학적 질서, 옛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배척하다, 사악한 것. 이건 바로 서구화된 어떤 그런 문물들을 배척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인데 일단 이제 문을 연 세력은 민씨 세력들, 그죠? 집권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화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집권 세력들은요,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기구가 군국기무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80년대 개혁기구 통리기무아문, 그리고 90년대 개혁기구 군국기무처 달라요. 다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80년대는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자, 이 통리기무아문 밑에다가 이제 각 부처별로 12개의 부처를 두는 거예요. 어디는 뭐 외교 담당, 어디는 뭐 개화 담당, 어디는 뭐 담당, 이렇게 다 나눈 것이죠.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통리기무아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가장 큰 개혁 두 줄기를 본다면 먼저 이 군대 개편이에요. 군 개편.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용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힘이 약하니까 막 당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빨리 서구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군 개편에 들어가고, 그러려면 뭘 보고 배워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절단들을 많이 보내요. 요게 이제 가장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 개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굉장히 그 별스러운 특별한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그런 군대. 이게 바로 신식군대입니다. 신식군대. 여기 바로 신식군대. 이 별기군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도 좀 세지겠다라고 하는 이유죠. 그리고 이전까지 내려오고 있었던 그 군대, 여러분들 왜 그 임진왜란 때 왜 오위 체제를 오군영으로 바꿔서 직업군인화 시키는 모습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 오군영, 임진왜란 당시만 해도 이 오군영은 정말 신식군대였지. 그죠? 그런데 이때가 오면 이 오군영은 구식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군영을 이 0으로 축소시킵니다. 야, 생각해봐. 5개가 지금 2개가 된 거야. 이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되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개화정책, 뭔가 문을 열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 다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네? 이거 뭐지? 뭘까? 개화는 분명히 했는데 문은 열었는데 삶은 더 열악해지고 있네? 뭐지? 뭐 일단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절단들을 또 외국에 많이 파견합니다. 자, 먼저 청나라. 청나라에는 어떤 사절단을 보냈냐 하면요. 짜잔. 자, 이 청에는요. 영선사라는 것을 파견합니다. 이 영선사는 여러분들 무기 배워 오라는 거예요. 청나라에 가서 이렇게 저 별기군도 만들고 했으니까 가서 무기 배우라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낸 그 무기 창고가 뭐냐면 기기창. 기기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또 그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라. 오케이. 배워와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크게 두 가지. 수신사, 조사, 시찰단을 이렇게 파견합니다. 수신사는 어찌 본다면 좀 정치적인 어떤 그 외교적 행위. 원래는 개항 이전까지는 통신사라는 이름이었죠. 사절단.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을 우리는 통신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개항 이후부터는 수신사야.
개항 이전까지만 통신사는 중국, 조선, 일본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문화의 흐름이었다면 수신사는 거꾸로 서양, 일본, 조선으로 흘러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인물 중에서 누가 있냐면 이 수신사로 파견된 2차 수신사예요. 이때 2차 수신사. 누구였냐면 바로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2차 수신사. 이 김홍집이 가서 당시 일본에 파견되어 있었던 그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요. 그 사람은 바로 황춘셴이라는 사람입니다. 물어본 거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외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자 그 황춘셴이 책자를 하나 줍니다. 외교적 비책, 팁.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조선책략이라는 거예요. 조선책략.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조선책략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제일 경계해야 될 나라는 바로 러시아라는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뭐 친중 결일 뭐 이렇게 하래.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결합하래. 근데 이게 다 했어. 뭐 중국은 원래 친하잖아. 일본과 강화도 조약으로 지금 결합했잖아. 근데 맨 마지막 문구가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갖다 줍니다. 뭐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연미하랍니다. 연미! 그래서 올림픽에서 나는 이게 직업병이야. 이거 하는데 갑자기 영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춘셴의 조선책략 이게 팍 떠오르는 거야. 내가 너무 싫었어. 이거 뭐야? 이게 왜 떠올려? 영미 하는데 황춘셴의 조선책략 하고 나 왜 이래? 정말 직업병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실은 그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그 양란 코너가 있잖아요. 양란 코너. 좋은 계란들 이렇게 쌓는 양란 코너. 전 그 앞에 가면 늘 양란,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양란이 생각납니다. 어떡하니 나. 나 어떡하니. 자, 그래야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니까요. 그죠? 화이팅! 네, 자, 영미가 아니라 연미야, 연미. 연미는 뭐냐면 미국하고 연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 우리 원수 아니야 원수. 이렇게만 딱 잘라나가면 나 이제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어. 고소 들어온다. 네.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우리랑 싸운 나라예요. 신미양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그죠? 그런 나라야. 철천히 원수야. 그런데 그런 나라랑 연대하래. 이건 여러분 당시 보수파들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이거 정말 달라. 그죠? 이 당시에 그 보수 세력들은요 결사반대 미국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100여 년 지난 지금은 미국은 우리의 절대 우방이다 이렇게 나오고 정말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미하래, 연미. 자, 이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이 연미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 연미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바로 당시의 그 위정척사파들, 저 아래에 있는 위정척사파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무엇이 연미를 하라고 라고 하면서 이 위정척사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 사건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 위정척사파 중에서 자 보세요. 자, 이 연미에 반발하는 모습들 갑니다. 여기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 이때도 이제 경상도 지역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유생들 만여 명이, 그러니까
다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만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영남 지역에서 만인소, 만여 명이 상소를 올립니다. 바로 이만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만손은 퇴계 이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연미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어떻게 미국이 처천이 원수인 미국과 우리가 손잡은 이런 나쁜 것들 하면서 들고 일하는, 이 김홍집을 때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집권 세력은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중국 청나라도 지금 이제 알선을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이렇게 된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결국은 연미의 결과 결국은 우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 결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결국은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 느낌 오죠?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신사 김홍집이 갖고 온 파문은 이 엄청난 거였어요. 엄청난 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 조사 시찰 말 그대로 좀 이제 조사해서 뭐 외국의 문물이 뭐인지 보고 배우라는 건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지금 이게 엄청난 큰 이슈가 터지니까 이 공식으로 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막 영남 쪽에서 유생기 막 들고 이래서 막 지금 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좀 분위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시찰단, 옛날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도 했었냐면, 이름을 그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불렸어요. 신사유람단.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그 느낌을 좀 지워내기 위한 어떤 오피셜한 어떤 느낌을 좀 지워내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암행어사 형식으로 보내요. 공식으로 안 보내고 암행어사 형식으로.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부산까지 갈 때도 이제 부산에서 일본 가야 되니까 내가 왜 가는지 몰라. 거기서 뜯어보니까 이런 임무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조사 시찰단이 지금 파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조선 측량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자, 이 미국에는요, 미국. 바로 이 보빙사를 파견하는데, 이 보빙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답방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조선 측량을 통해 가지고 연미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하잖아요. 그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파견된 사절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보빙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 잘 봐야 돼. 조선 측량이 1번이야. 그 다음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2번이야. 그 다음이 보빙사가 3번이야. 조미수호 통상조약 전에 보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거 82년도 체결하거든요.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는 요 흐름을 일단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와, 이게 진짜 100여 년 전도 이게 아이고 이 나뉘어져 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죠?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들을 우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위정척사파가 지금 이렇게 개화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사반대, 개항반대. 맨 처음엔 개항반대했다가 지금 이 개화하니까 개화반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살고 있던 서민들, 특히 이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축소된 이 구식군인들, 이 구식군인들이 결국은 못 살겠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위정척사파의 저항도 있었지만 이 직업군인과 그 직업군인의 가족들, 당시 서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서민들도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1882년에 이모군란이다라는 거죠. 1876년 강원도 지금 문이 열리고 나서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들. 뭐 이게 복잡해. 뭔가 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죠? 자, 이 이모군란은요, 바로 구식군인들이
당시 그 추익현의 탄핵 상소를 통해 가서 쫓겨났던 흥선대원군과 함께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흥선대원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함께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당시 집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고종의 아내죠. 바로 명성황후를 축출해냈던 사건. 결국 이제 피신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 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 민씨 세력이 이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바로 SOS,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데미지로 돌아오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린 이미 역사에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외교에서 절대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혈맹, 우방, 이거 여러분 정말 정치적 외교적 수사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이 남을 뿐이야. 나의 이익, 이거 좋아.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 혈맹이 되는 거야. 근데 나의 이익을 침해, 이러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줄 게 많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결국 이 집권 세력은요, 청나라한테 SOS를 보냅니다. 결국 청이 들어와요. 결국 청이 들어옵니다. 네, 청이 들어와서 결국 이 이모군란을 진압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진압했냐고요? 이 99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저기 동대문 바깥에 있는 그쪽, 지금의 저 왕십리 그쪽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쪽 동대문 쪽에다 포 쫙 걸고요. 그냥 포를 엄청 때립니다. 때리면서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 이 99인들의 난을 진압하고요.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 그 배후 세력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정치인을 지금 쥐네들이 뭔데 납치를 해가? 이건 우리 안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을 지금 그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명성황후 세력이 민씨 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귀결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러면 딱 이렇게 끝났죠? 그럼 이제 영수증 날라오는 거야. 영수증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영수증 날라올까? 야, 우리가 너희들 지금 정권 지금 다시 유지했잖아. 그럼 뭘 줘야지? 당연히 내정간섭 올라가고요. 경제적인 건 뭘 줄 거야? 조청상민수능 무역장정, 이권을 주는 거예요. 이 조청상민수능 무역장정은 뭐냐면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할 때 맺는 약속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어떤 게 결정이 되냐면 내지무역, 실질적으로 내지무역이 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일본과. 그런데 부산, 원산, 인천이란 말이야. 그 계양은 그 밖을 나갈 수는 없어요. 그 계양장 밖으로 외국인들이 나가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서울이 열립니다. 양화진이 열리는 거예요. 내지로 들어와서, 외국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와서 무역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중국 또 이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철저한 거. 중국뿐만이에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도와줬으면 영수증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내지무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국 사람들이 계속 물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내지에 있는 우리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왜냐면 이 별기군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관이 일본인이에요, 일본. 네,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뭔가 이 개화의 그 배경에는 일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합니다. 이 군인들이. 그래서 일본이 좀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제물포 어디야? 인천 아니 인천.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냥, 야, 그거 어디 거기까지 쫓아갔지?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요.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 제물포 조약에서는 일본이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일본 공사관은 이제 치해복권 지역인데 너네 지금 공격해가지고 우리 피해봤어? 그럼 우리가 지킬게 그냥.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못 지켜주니까 우리가 지킬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 대사관을 지금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지켜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경찰들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미 대사관은 그 미국 땅이에요. 거기 주권이 대사관 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런 거죠. 이걸 뚫렸네? 너희들 못 믿겠어. 그럼 우리 군대, 미군이 막 지키고 있는 거야. 미 대사관, 미군이 지키고 있는 거야. 야,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 결국은 청나라 군대 들어왔죠. 그리고 제물포 조약 체결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 바로 이렇게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계기. 이를 통해 가지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계기. 외국군이 주둔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이모군란의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집권 세력은 지금 살아남았네. 외국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정권은 유지가 됐네.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왜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를 지금 스스로 못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부터 지금 문이 열리고 지금 이렇게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영남 만인소, 임모군란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데 결국 청이 진압했어. 청의 내정 간섭 지금 강해지고 있어. 당시 그 피 끓는 청춘들. 뭐야 이거 지금. 개화했더니 또 청나라가 우리를 지금 억압해? 피 끓는 청춘들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이 피 끓는 청춘들이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